자, 이번 순서는 신가족 기획입니다. 이 부부싸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돈 문제로 싸울 경우에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 맞춰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경제관념이 다르다면 집안이 늘 평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가족 기획에서 부부 살림살이 다뤄봤습니다. 짠돌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 큰 4년차 주부 김성희 씨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제가 버리려고 해도 그걸 못 버리게 해요. 아직 더 들어갔었는데 왜 버리냐고. 제작진을 안내한 곳,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인데요. 보시면 이거다가 다 뜯어져서 여기 테이프 붙여놓은 거 보이세요? 꾹꾹 담는 거죠. 앉아서 이렇게 테이프까지 감아놓은 거죠. 쓰레기 봉투를 아껴도 너무 아끼는 남편. 그런데 아끼는 것도 모자라서 뭐 애기 기저귀 같은 것들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누가 버린 거에서 헐거워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몇 개 쑤셔 넣더라고요. 네, 틈새 작전이죠. 예. 근데 물에 대한 절약 정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할 때도 저는 그냥 이렇게 다 틀거든요. 그냥 남편이 항상 와서 이렇게 줄여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죠. 지금 초에는 장난 정말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니 재밌는 사람이구나. 게다가 뭐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거나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와서 불을 끄고 도망가더라고요. 웃으면서요? 저는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정색을 하고 화를 냈는데도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의 짠돌이 행동.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트 끌고 오다가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내버리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그거 모아서 700~800원? 근데 벌어오죠. 마음에 다시 창피하면 안 된다. 내 남편이 저도 싸우는 건 싫으니까 좋게 타이르죠. 그런데 갑자기 성희 씨가 일어나서 온 방을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켜져 있으면 안 좋아해요. 들어와서. 집안의 모든 콘센트 전원을 끄고 다니는 성희 씨. 이게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라는데요. 저녁에 들어올 때 딱 거실 불만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엌이나 뭐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왔어 이러면은 왜 불이 켜져 있어? 자신이 돈을 헤프게 쓰는 줄 알고 있는 남편이 야속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머님이 자기 이제 작아지거나 뭐 그런 뭐 스타일 이제 많이 안 맞는 옷들은 뭐 세익 이거 입을래 이러면은 에 이러고서는 제가 어머님 옷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 옷을 산 적이 없네요. 제 돈 가지고. 무려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과 가끔 선물 받은 옷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저도 친정 쪽에서는 많이 아껴 쓴다는 편이었는데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요. 남편 쓰레기는 치워지면 내가 바로바로 버릴 수 있게 해줘. 멀티탭은 내가 많이 끄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 몇 번 눈 감아줘. 한편 합심해서 아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한명우 김유라 부부. 여보 일어나요. 외식 갑시다. 그런데 외식을 나간다고요? 소금 부부라기엔 조금 의외인데. 이 부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몇 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여기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다는 부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외식 이거였군요. 외식하려고 맘먹고 나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새로운 메뉴도 먹을 수 있고 외식이죠, 외식. 익숙한 듯 음식을 담는 부부. 푸짐히도 담아왔습니다. 그냥 다들 먹는데 많이 먹어야죠. 제대로 여기서 그렇게 먹으면 때우시는 그렇죠. 깔깔대니까 좋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말 이거 뷔페 분위기 나죠? 이때 아내가 일어섭니다. 한 번으론 부족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가득 채우시네요. 오는 날은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와요. 많이 먹으려고요. 이제 식사가 끝나고 안 먹었다. 많이 먹었어? 맛있다 오늘. 갑자기 유라 씨가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에 떡 조금만 담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부. 남편이 떡을 가지러 가죠. 그런데 이미 다 비었네요. 먹었네요.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합니다. 소풍을 다녀온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잘 보십시오. 바닥만 보고 갑니다. 혹시 바닥에 뭐 찾고 계신가요? 돈이라든지 뭐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가는 네, 거예요. 뭐 찾는 건 아니고요. 땅 보면서 걸으면 돈을
간혹 죽게 되더라고요. 네.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유라 씨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 돈일까요? 가자. 막대기. 아, 좋아, 우산 이거 좋다. 멀쩡해 보이네. 우산까지 꼼꼼히 살펴보는데 자, 이 물건들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는 걸까요? 좋았으니까 버리자. 근데 예전에 작동을 그 전에 잘했는데 주웠던 건 이제 버리고 새로 주워온 우산을 쓰겠다. 저 버릴만 하네요. 네. 예. 그런데 보십시오. 버리신다더니 또 쌓아둡니다. 안 버리시네요? 아, 나중에 이제 보물상에다가 팔으려고.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고물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쁜 명호 씨. 반짝반짝한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따뜻하게 바닥을 데피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매트를 깔아놓고 난방을 좀 하지 말자 해서 매트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매트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찢기도 하고요. 구멍이 뚫리고 하면 그 부분은 차가워지니까 이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찢긴 매트 구멍을 한 땀 한 땀 테이프로 메우는 명호 씨. 자, 따뜻한 온기가 집안 가득한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살아서 저 캡처해서 하나씩 붙여 넣어서 뽑아왔어요. 출판까지 합니다. 글씨 같은 거 안 보이세요? 조금 보이는데 주로 이면지를 많이 쓰고 조금씩 뽑아요, 조금씩. 틀린 그림 찾기부터 색칠놀이에 미로 찾기까지 아빠표 놀이 교재로 재밌어하는 아이들. 짠내면서 싫고. 재밌으면 됐죠? 네. 뭐. 그런데 이 부부 왜 이렇게 돈을 아끼는 걸까요? 누구 먼저 이렇게 좀 절약을 많이 했던 것 같으세요? 누구랄 거 없이 그래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제 좋은 거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도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교육비도 마련해야겠고 뭐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겠고 제 노후 자금도 해야겠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엔 유라 씨가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신발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그냥 밖에 나가서 신는 슬리퍼예요. 본드로 붙였더니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테이프로 감아주니까 네. 짱짱하니 좋네요. 본드보다는 언제까지 신으실 거예요, 이거? 평생 밑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요. 남편이 고쳐준 신발 신고 그녀가 향한 곳은 보물상입니다. 그녀가 집에서 가져온 철진한 옷더미들 꽤 무게가 나가 보이는데 1,500원. 1,500원어치. 집에 굴러다니는 옷을 판 겁니다.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자, 이 돈으로 뭐 하실 건죠? 저금통에 넣어야죠.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은 돈 다 어디 있을까요? 방 한켠에 그녀의 보물이 있다는데 아,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산 저희 집입니다. 집을 사셨다고. 와. 예. 제가 새 채를 샀어요. 한 채도 아니고 세 채나. 첫 번째 집을 한 채 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1년에 한 채씩 샀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허름한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 손수 리모델링까지 했던 유라 씨. 그래주세요. 그녀가 많은 책을 보면서 돈을 모아 투자했던 이유는 아이들도 이제 저처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돈이 없어서 못 해줘, 돈이 없어서 못 사줘 이런 핑계를 대는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사고의 방향성이 같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트러블은 없어요. 오히려 더 협조자가 될 확률도 높죠. 누가 더 바람직하다기보다는 부부니까 서로 합의해서 조율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건물 팔아서 1,500원 이런 걸 조금씩 모아서 집을 세 채 사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야, 지금 저걸 보면서 네. 부부간에 이 협력해서 조금씩 모아 나간다는 거, 경제관념 이 개념 정립이 네. 부부끼리가 잘 협의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은 뜻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도 합니다.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짠돌이거나 짠소리일 경우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결국 이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하니까 부부간의 조율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부간의 경제관념이 다르면 이게 서로 스트레스가 쌓여요. 한쪽에서는 아끼는 게 뭐 나쁜 거냐, 왜 하자는 대로 안 하느냐라면 스트레스가 되고요. 또 한쪽에선 이 개념 없이 돈 쓰는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되고요. 절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사례의 부부처럼 서로 생각이 같다면 상관없고요. 다만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면 각자의 좀 차이를 인정해 주실 필요는 있겠네요. 아까 그 첫 번째 사례자분 보셨잖아요. 남편 나 요거 해줘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귀여운지 알겠습니다. 예.